체스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어이 길버, 너 왜 그러냐? 아, 그것이 야, 너 또 지난번처럼 그 뭐예요? 매봉중학교 다니는 그 봉식이랑 오징어 게임 하다가 삥 뜯겼냐? 아니어라. 아, 그럼 뭐요? 아니, 어떤 새끼가 갑자기 나보고 완탈이냐 반탈이냐고 하길래 이 씨방 나 대번이냐고 무시하냐 그랬더니 갑자기 반탈은 상대 안 한다 안 와요. 이런 쌍놈의 새끼가 대머리를 건드려. 옛말에는 그런 게 있어. 죄는 미워하되 대머리는 미워하지 말라. 그 새끼 지금 어디요? 아, 저 새끼요, 저 새끼. 야, 니나 아니? 그래 이 새끼야, 나 반탈이요. 아, 반탈은 상대 안 한다. 형님 이거 보소. 어이, 처음 보는 새끼인데 너 누구냐? 나 하얼빈에서 온 기체인디. 너도 반탈이니? 그려 이 씨방새야. 우리 집안은 반탈이 유전이요. 아, 이거 안 되겠네. 아우야, 잡아라. 이 새끼 오늘 똥구멍 좀 찢어놔야겠다. 이 뭐하기야? 이 새끼가 아무리 그래도 처음 보는 반탈 가지고 건드리면 안 되지라. 아, 형님 준비됐습니다. 자, 간다! 니 나한테 왜 그러니? 아, 몰라서 묻냐. 절대로 대머리는 건들면 안 된다, 아그야. 아, 무슨 소리니? 아니, 내가 언제 대머리를 건드렸다고? 네가 완탈 반탈 거리는 거 완전 탈모 반탈모 얘기하는 거 아니요? 아씨, 난 중국에서 온 개발자요. 아니, 완전 탈중앙화를 지향하고 중앙화와 반반 걸치는 단 탈중앙화는 상대 안 한다는 의미인데. 아니, 형님 이거 야, 다시 똥구멍 묶어라.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09화 오늘도 체스님 기체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기체님이 저희 조선족인데 조선족 사투리랑 전라도랑 전라도랑 충청도랑 숨겨가지고 아니 한국화가 많이 되셨더라. 네. 아,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오랜만에 사투리 이거 하려니까 어렵네. 오늘 두 번 찍혔다가 묶여가지고 네. 헷갈렸습니다. 네. 오늘 뭐 좀 날이 많이 더워져가지고 장마가 가니까 이제 또 날 뭐 무더위가 막 와서 뭐 폭염 뭐 거의 포경이요? 폭염 거의 뭐 재난 수준으로 뭐 이렇게 지금 지금 그 재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칼부림이 좀 이게 뭐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걸 보면 그거에 동화돼서 막 이제 같이 이제 막 따라하는 그 자살 같은 경우가 그렇게 모방 범죄 네,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고 이럴 때일수록 이제 관련 이제 범죄자에게 엄벌을 처해야지 이걸 보고서 이제 하면 안 되겠구나. 나이들이 다 어리더라고 이제 범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는 걸 넘어섰지 이제 완전. 아니 왜냐면은 이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뭐 취업이 안 돼가지고 오랫동안 취업이 안 돼가지고 뭐 삶을 비관하고 약간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너무 일찍이에요. 뭐 21살이면은 뭐 진짜 그때부터 뭘 해도 10년 해도 30살이면은 뭐 여러 가지를 도전해 볼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벌써 이제 그 칼빵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니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전 사실 이제 게이머로서 이게 또 게임 탓으로 갈까봐 약간 두렵기. 그럴 수도 합니다.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데 마약을 조사하는데 마약 검출이 안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약과 비슷한 게임을 이제 조사하게 되면 이제 또 게임 중독 이러면 또 뭐 아무튼 이게 좀 사회가 전반적으로 조금 이게 약간 뭐 분노 사회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어지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러네요. 막 했는데 거기다가 범죄자 중에 한 명이 코인 실패로 막 이랬다 그러면 또 이제 코인도 난리 나는 거고 범죄자 이 한마디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좌지우지 되니까 참 두렵습니다. 이제.
자, 뭐 그냥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 분? 아니, 저는 빠르게 이제 하시고. 그 최근에 선행을 좀 해가지고 좀 자랑을 하려고요. 네네. 기린님 머리를 올려드렸어요 제가. 스크린 골프. 맞네. 네, 그리고 똑딱이 한번 배우신 분을 제가 드라이버부터 퍼팅까지 다 레슨을 해서 상대방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은 지금 일을 갈면서 그분이 골프를 1년을 배우신 분이에요. 2년을 쳤는데 지고 나서 그래서 기린님이 일찍 가시더라고요. 근데 기린님이 칠 차례를 자기가 다 치면서 그 일을 갈고 있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1월에 그 골프장 예약한 데를 한 달 정도, 한 3주 정도 나간 것 같은데 네네. 그 체스님한테 한 2시간 배운 게 많았다. 훨씬 많았다. 그게 배운 게 많지만 그게 체스님이 아는 거 다예요. 근데 저는 좀 욕심 났어요. 기린님이 그 운동량이 확실히 있다고 느낀 게 보통 드라이버 치면은 앞으로 못 보내거든요. 다 우측으로 보내요. 근데 앞으로 계속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상대방 분은 이제 자꾸 공을 우측으로 보내거나 굴리거나 약간 이렇게. 아니 근데 술 먹고 하셨잖아요. 술 먹고 하신 거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정상적인 실력이 안 나오실 수도 있고. 그 기린님은 또 술 안 드시니까 이제 주치좌와 그 맨정신 영향이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이제 생각할게요. 뭐 이제 얘기가 길어졌으니까. 저는 그 지난주 이번 주인가요? 제가 자주 보는 그 대도 BJ가 네. 이혼을 하셨는데 라이브로 이혼 Q&A를 이제 네. 엑스 와이프 분이랑 같이 하셔가지고 네. 이게 참 개방적인 세상이 되었다. 뭐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악플이나 뭐 이렇게 루머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래서 되게 문화 충격을 받으면서. 근데 저는 이제 뭐 잘 모르니까 그분을 모르는데 이 정황상 그분 그 전 와이프분이 그 자녀분이 있으신데 재혼을 이제 그 대도선관님을 하셔고 이번에 이제 이연타석 이제 그게 좀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뭐 어떻게 남녀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정황상 보면은 조금 이제 그 사람들이 대도서관이 조금 양보를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거를 좀. 그리고 이제 자녀 양육권도 또 이제 그 전 그분이 그리고 또 그 자녀분도 대도서관 사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도서관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일패를 당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스토리가.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너무 남의 가정사에 깊게 그게 뭐 관여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면 돼요. 아니 뭐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서 뭐 잘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데 뭐 주변에서 뭐 불쌍하네 뭐네 할 게 뭐 있어요. 뭐 대도서관 자기가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선택한 거고 돈도 훨씬 많고 부자고. 뭐 돌싱포면 나가면 되죠. 뭐 요즘 그러니까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막 치근하게 보는 것도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쪽에서 공개한 것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공개 안 한 것까지 너무 이렇게 생각하면 피곤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까요?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그 예고를 하셨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쵸. 이제 막판에 이제 삐까삐까 네. 하셨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오늘 주제가 이제 지난주 예고처럼 그 피카코인 그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나 이제 요거가 주제고요. 그 피카코인이 이제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이 이제 구속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 그 제목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가 이제 그 시세 조정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사업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그래서 미술품 경매인데 미술품이 없는데 경매를 해가지고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뻥튀기 했다. 약간 이런 게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얘기 나왔던 게 이제 마켓 메이킹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청취자분들도 잘 모를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마켓
제도는 시장 조성자 제도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 원래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증권 시장에 있는 거예요. 증권 시장에 있는데 그게 코인 마켓 메이커랑 어떤 게 이제 그 다른지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은 우리가 마켓 메이킹 하게 되면은 뭐 유동성 공급해가지고 가격 막 띄우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물량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유동성 공급자가 이제 주식을 이 시장에다 이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발행사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블로킹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그 블로킹이 이제 그 해당 이제 금융사랑 이제 계약을 맺고 이 물량을 이제 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사 쪽에서 푸는 거고 그 시장 조성자는 뭐냐면은 금융사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SK증권, 뭐 저기 KB증권 이런 증권사가 누구랑 계약하게 되면은 이제 한국거래소랑 계약을 하게 돼. 한국거래소가 이제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이제 감독을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거기랑 계약을 해서 어떤 상품에 이제 어떤 시간대에 어떤 가격대로 이제 그 물량을 이제 풀겠다. 이제 이런 계약을 통해서 만든 법적인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막 코인 띄우고 이런 세력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대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상품도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그 역할이 시장 조성자 그 역할인 거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제도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되게 오해를 하는 게 코인이 마켓 메이커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코인이 증권이랑 똑같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의 증권이 아니면은 사실 마켓 메이커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코인은 증권이다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코인은 이제 마켓 메이커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주장이 상충된다는 거죠. 그 가상자산은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켓 메이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법적인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 마켓 메이커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의 마켓 메이커는 불법이에요, 모두.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굳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업비트랑 이제 계약을 맺고 뭐 마켓 메이커를 했다. 그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법이 없는 건데 이제 원래 증권 시장에서의 그 마켓 메이커들은 가격을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펌핑을 해가지고 막 그 덤핑을 하고 막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제도는 그렇게 되는 건데 뭐 그래도 이제 피해는 있겠죠. 근데 이제 코인 쪽에 와서 오게 되면은 완전히 그게 이제 왜곡이 된 거예요. 가격을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고 가격을 띄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코인 시장에서의 이제 마켓 메이커가 이제 불법 시세 조종으로 이제 가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LP를 확보했냐, 마켓 메이커를 확보했냐 이런 이유가 이제 코인판에서 이제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정상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마켓 메이커는 모두 다 불법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증권사처럼 계약에 의해서 아니면은 이제 자본시장법 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근법 내에서 이제 그 시세 조정에 대해서 이제 그 따로 없는 게 이게 자본시장법이 아니고 특근법은 자금 세탁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금 세탁 쪽에서만 이제 그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시세 조정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 안 받으니까 이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검찰이 이제 그냥 불법 그 시세 조정에 대해서 그때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사실 저도 그 지난 화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이 뭔가 업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런 마켓 메이킹이라는 게 있었고 존재했고 그래서 이제 마켓 메이커 뭐 코인 프로젝트에서 막 마켓 메이커 이제 섭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심지어는 코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거래소에서도 이제 거래소가 런칭을 할 때 물량이 없으면 안 되니
이제 거래소의 초기 물량을 대줄 마켓 메이커를 또 섭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왔어 가지고 이게 뭐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이제 모른 채 그냥 이 시장, 이 업계의 그냥 문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근데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했죠. 이렇게 물량을 단순히 대는 거를 넘어서서 뭔가 시세에 관여까지 해버리니까 막 가격 방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초기 물량을 낼 때 시세를 막 올려서 물량을 풀어버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그 관습이 무서운 거예요. 그 원래 이제 이 크립토가 자꾸 증권 쪽으로 저기 벤치마킹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LP랑 마켓메이커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주는 그 LP는 발행사예요. 즉 증권 발행사. 그러니까 네. 증권을 상장하잖아요. 크래프톤이 증권을 상장하게 되면은 네. 크래프톤이 자기 주식이니까 그게 L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금융사랑 이제 계약을 하는 거고 네. 이제 그 금융사들이 계약한 금융사들이 이제 어떤 주식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이제 그 계약은 관리 감독하는 한국거래소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주체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제 그거를 괜히 어설프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제 그 코인 거래소도 그렇고 다 되게 증권사처럼 운영하니까 자꾸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마켓메이커가 코인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증권 규제를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증권이랑 다른데 왜 증권이랑 똑같이 이제 꼭 해야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은 벌고 싶은데 이제 규제는 피하고 싶고 이게 이제 욕망에 이게 상충되다 보니까 이제 기괴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코인은 이제 그 증권이 아닌데 마켓메이커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메이커는 정확히 말해서 자본시장법 내에서 규정된 자산들을 거래할 때 필요한 어떠한 그 규칙 같은 건데 자본시장법이랑은 안 따르는데 자본시장법에서 보호되고 있는 거는 이제 취하고 싶고 이러니까 이제 자꾸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거라서 시세 조정은 불법이에요, 코인에서는.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개념이 우리 코인에서는 채굴자가 채굴한 다음에 그 채굴한 거를 가지고 이제 시장에 와서 갖다 팔고 그 네트워크에 기여한 대가로 그 받은 코인을 공급하고 자기는 돈 벌고 이렇게 가는 건데 네. 그렇게 채굴이라는 개념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식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여기도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근데 이제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채굴이라는 개념 없는 토큰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어쨌건 초기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뭐 프라이빗 세일 들어간 애들이나 아니면 뭐 처음에 이제 발행사가 이제 그 제공을 하는 건데 발행사도 당연히 이제 발행사에 대한 규제도 사실은 없고 프라이빗 세일에 들어간 그 처음 투자자들도 사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덤핑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좀 뭐 홀드해서 나중에 팔거나 결국 이제 그 유동성이라는 걸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주체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들도 사실은 다들 자기가 이익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주체들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마켓 메이킹과 유동성 공급의 그 어떤 구분이 겉으로 보는 행위에서 구분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뒤늦은 생각이긴 하지만 이게 증권성 여부를 이제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더라도 아니 블록체인이 막 뭐 탈중앙화를 그렇게 부르짖던 때가 있었는데 이게 마켓메이커들을 그러니까 만약에 마켓메이커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거래소나 토큰 프로젝트와의 어떠한 접점도 없이 자발적으로 내가 나서서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뭐 탈중앙화에 뭔가 어긋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직접 자기네들이 섭외를 하잖아요. 섭외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행위가 본인들이 그렇게 부르짖던 탈중앙화에 부합하는 그런 행위인가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실 되게 블록체인에 안 어울리는 어떤 관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코인이나 토큰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피할 수가 있나 싶어요. 결국 지금 뭐 덱스나 뭐 이런 데도 그 마켓 메이킹을 그냥 사람이 하는 걸 넘어서 AMM이라고 해야죠. 오토메이티드 뭐 해가지고 그런 게 엄청나게 사실은 큰 토픽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피카코인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이 피카코인이 이제 시세 조정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성에서도 이제 좀 거짓말을 크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제가 백서를 또 봤어요. 그 예전에. 근데 이제 이게 미술품 경매에 쓰이는 토큰이고 경매할 때 이제 이 토큰으로 이제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전시회도 이 토큰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백서에 35페이지가 있는데 이 코인 설명은 10장이고 나머지 뒤에 다 신문기사 복붙해놨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그 다운받아 보실 수 있는데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기 K 뭐 저기 혁신 뭐 스타트업 뭔가 거기 대상을 받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상을 받은 이제 어마어마한 팀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도 상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기사도 엄청나게 많이 나간 이게 결국에는 이제 허위 사실로 이제 그 지금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백서에서 나오는 여기에는 또 어떤 건설사 회장님 장손이 여기 대표고 그 다음에 그 예전에 그 연예인도 여기 한 분 계셨고 그분도 지금 검찰 조사 받고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백그라운드도 빵빵하고 연예인도 있고 여기에 무슨 뭐 큐레이터들도 많이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다가 말도 되고 이제 기사도 있고 그러면 솔직히 이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사기로 판별되면은 도대체 소비자는 뭘 믿어야 되느냐. 궁금한 게 사실은 이제 이거 기사 나올 때 보면은 돈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급전을 땡기시려고 하는 건가? 아니 뭐 돈 많으니까 좀 여유롭게 이제 하고 싶은 거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원래 항상 가진 놈들이 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또 이제 제가 음모론 좋아하니까 이 사람들은 특정 직업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특정 직업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부를 축적해 왔던 거예요. 뭔가 꼭 코인이 아니더라도 뭐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한탕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게 아닐까. 그러면 이제 코인 프로젝트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속적인 어떤 이제 그 캐시카우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이벤트야. 그냥 이벤트성 단타 프로젝트 그냥 한탕 하고 마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치밀한 계획 없이 이거 막 들통나면 어떻게 이거 뭐 미술품 우리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고민 없이 야 아무도 지금 문제 제기 안 하잖아. 일단 고 이렇게 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문제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피카코인만 있겠느냐. 사실 지금 수면 위로 안 올라왔을 뿐이지 피카코인이 뭐 워낙 이제 소송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수면 위로 드러나서 그렇지. 예전에 막 우리 막 ICO 붐 일고 그렇게 했을 때 한탕하고 다 튀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뭘 봐야 되느냐죠. 이제 그 도대체 뭘 볼 수 있느냐. 여기 뭐 이렇게 뭐 기사도 내고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럼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그럼 뭐 어떻게 이걸 판별하느냐. 그래서 저는 안 하잖아요. 네? 안 하잖아요. 코인.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마켓 메이커 다 불법이고 그러면은 소비자는 그러면은 나는 이거 왜 사야 돼요? 이러 했을 때 사실 해법이 뭐가 있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이런 게 또 올라올 건데 그럼 그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뭐 백그라운드도 빵빵한 사람들이 그리고 레퍼런스도 이제 보이고 근데 이제 뒤에서 가격이 얘네들이 잘해서 올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 뻥카였고 그럼 도대체 소비자들은 돈을 벌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실은 코인 하지 마라가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럼 코인 하지 말아라.
근데 그건 또 산업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아니 코인 하는 사람들이 아니 코인 그 불법이니까 하지 마세요. 이게 뭐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뭔가 솔루션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뭐 사실 백성만 보면은 뭐 그럴싸해요. 뭐 그 유틸리티형 토큰이고 뭐 경매할 때 쓸 수 있고 어디 전시회 갈 때 뭐 그 쓸 수 있고 작가들 후원할 수 있고 말이 되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이게. 혁신할 수 있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는 갖고 있었겠죠 그 미술품을. 근데 이제 그 막 사업성을 막 허위로 홍보하는데 또 이게 그 증권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거를 뭐 관리 감독하거나 뭐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그럼 뭐 일반 소비자들은 뭔 죄예요 이게? 저는 좀 이제 앞으로는 우리 주식도 막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막 책도 엄청나게 나오고 저는 주식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뭘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떤 특정 뭐 주식에 대해서 그걸 뭐 평가하는 법 뭐 그런 걸 보겠죠. 뭐 배우겠죠. 차트 보는 법도 당연히 뭐 배우겠지만 코인도 그런 게 뭔가 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주식은 공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매출이 있으니까. 네, 매출이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관리 감독을 받으니까 네. 어쨌든 간에 공시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그래서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제 코인 쪽에서 제시하는 공부는 그러니까 코인 그 자체에 대한 공부라기보다는 얘네들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술품이다. 그럼 미술품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미술품 그쪽으로 쓰여야지 이 코인이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정상적으로 간다면. 근데 미술품 쪽에서 내가 공부를 막 했어. 근데 얘네 하다 보면 얘네가 하는 말이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죠. 얘네들이 뭐 미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맞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막 전문가들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들 다 보면서 보거나 아니면 직접 뭐 찾아가서 자문도 구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맞는 그 의심 가는 정황이 또 보일 수도 있고 미술업계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에 대해서 뭐 들어본 적도 없다거나 아니면은 이걸 들었을 때 별론데 싶은데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의심을 해봐야죠. 아니 이 미술품 그 경매라고 하는데 미술품 쪽에서는 이 코인에 대해서 아무 기대치도 없고 뭐 있는 줄도 모르고 막 오르는지 내리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뭐 모르는 상황인데 코인이 오른다?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거는 조금 약간 사후니까 얘기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라고 한다면은 네. 지금 그럼 뭐가 터질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의심을 하게 되면 모든 걸 의심할 수 있고 그쵸. 만약에 모든 걸 믿으려고 그러면 모든 걸 믿을 수 있는데 피카코인은 레퍼런스가 너무나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받았고 그것도 팩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예술단체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술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미술 전문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 아 피카코인은 무쇠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네. 이런 거예요. 백서를 딱 봤는데 미술 전문가들이 아니야. 그럼 당연히 보이죠. 그러면 누가 그걸 사겠어요? 네. 근데 여기는 완벽히 미술 전문가들이 여기 다 포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세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미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요? 이걸 답해주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담론이 그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무리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직업으로 미술을 공부하는 사람인 거고 투자자는 투자자로서 공부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 아무리 좋다고 해가지고 나이키 기업을 공부하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괜찮아 보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피카코인 자체가 너무나 그림이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네. 담론도 이제 여기서 생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터졌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그 전에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지금 여기 이제 다 들어가는데 아마 여기 지금 얘네한테 대상 준 공무원들 지금 엄청 쫄고 있을 거예요. 니네들 왜 검증 안 했냐고. 근데 그 공무원들이 저도 이제 공무원들이랑 일해보면 진짜 서류 빡빡하게 받아요.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고. 막 이거 뭐 매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주는데 그거를 다 규격화해서 맞췄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이제 오케이를 주는 것도 얘네가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형식대로 이렇게 딱딱딱 받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상 받고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면은 블록체인 기술로 이제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는 기술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틸리티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코인을 여기다 쓸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썼다. 레퍼런스까지 다 제출을 한 거예요. 백서에 보면은. 근데 이제 터지는 거면은 사실은 이제 이게
피카코인도 엄밀히 얘기하면 좀 잡코인이잖아요. 잡코인인 수준인 건데 이 정도에서 이제 계속 터지면은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이제 시장에는 정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더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완벽히 걸러낼 수는 당연히 없고, 우리가 이제 주식도 공부한다고 될 것 같았으면은 다 주식 부자 됐겠죠. 공부해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내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 있을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런 게 알아보는 게. 그리고 사실 뭐 나 1, 2만 원 막 이 정도 넣을 거야. 뭐 한 10만 원 넣어 그냥 뭐 푼돈 그냥 장난삼아 재미삼아 넣을 거야 하는 사람들은 사실 공부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소송까지 걸 정도의 막 몇천 막 몇억 이렇게까지 넣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기사나 막 이런 것들만 보고서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손 놓고 있는 거는 사실 자기 돈에 대해서 책임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파고들고 아니 내 돈 없어질 수도 있는데 얘는 맞아 계속 의심하면서 조사를 해보고 그래도 사기를 당하는 판국인데 지금 이 나라가.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래서 그 프로덕트가 안 나오면은 이제 구매도 안 하고 이제 쳐다도 안 보는 편인데 사실 지금 제 NFT들도 사실 그런 기준에서 샀는데 거의 전손 처리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다음 주에 협의는 안 됐지만 제가 이제 어쨌건 그냥 가지고 하면 있는 NFT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 포트폴리오 각각 그 한번 스테이터스를 제가 한번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7, 8개 정도는 얘기해 볼 만한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걔네들의 살 때 가격과 지금의 가격과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휴지나 손수건 준비해야 되나요? 이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겠죠, 제가. 그 정의친 소재가 또.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그래도 NFT까지 와서는 코인 회사들보다는 좀 사기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그 비율 자체는 저는 줄어들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NFT 쪽은 오히려 좀 뭐 말도 안 되는 그거를 로드맵으로 한 뭐 고릴라를 만나러 가겠다. 뭐 메타버스에서 좀 네? 감정이입하신 네, 거예요? 아니. 또 똥과 또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아무튼 뭐 다 좀 이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제 하니까 그 사는 사람도 사실은 그거를 보고 그 산 사람은 좀 응당 벌을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투자자 탓하는 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전문가들이 뭔가를 해주게 좋고 이런 거죠. 규제가 나왔 규제가 있는데 정부기관에서 야 니네 잘못이야. 그러면 너네 한강에 나가. 니네 잘못이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안 하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안 하면 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근데 사실 그게 산업을 육성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도 이제 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태도는 아닌 거고 여기서도 이제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야 니네 잘못이야.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은 뭘 공부해야 될까요? 근데 그냥 열심히 해.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전문가라고 얘기하기가 창피한 거예요 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뭔가 이걸 봐라 저걸 봐라 뭐 이런 부분을 체크해라. 저는 이게 산업을 육성하는 사람들의 태도고 정부 기관에서는 이제 너네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거는 보유해줄게. 저 저격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지금도 뭐 개인이 감수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로서의 그 태도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 범주화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 투자자들이 뭔가 경기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간단하게는 뭐 프로덕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제 그 기준점을 제시를 한다든가 거기서 뭐 마일스톤이 있으면은 뭐 거기서 내가 만약 여기서 3천만 원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거기서 이제 3분의 1씩 뭐 끊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보통 이제 뭐 제품 개발이 한 3개월 걸리고 레퍼런스가 이 정도 나오니까 그 정도 기간을 보면서 뭐 투자를 해라. 이런 게 이제 좀 뭔가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사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제일 그나마 믿을만 했던 거는 실시간 Q&A 하잖아요. 실시간 라이브 Q&A 할 때 대표가 답변을 잘 하는가 이게 조금 그렇지 그런 거는 그나마 좀 믿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개발자로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것들은 이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못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일단 저는 개발자로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예전에 리브라도 그렇고 그 소스 다 보고 그다음에 실제 프로덕트 있는 거 보는 건데 이제 피카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게 메인이 아니니까. 그런 걸 다 했으니까 뭐 채스님도 예. 뭐 다 보여지는 건 완벽했다고 하겠죠. 결국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의 비즈니스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건데 우리 저기 그 샘 알트먼 선생님도 그렇고 그 월드코인도 지금 사실은 샘 알트먼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AI는 진짜 기술 전문가지만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그런 것처럼 좀 이게 실시간 라이브에서 사실 질문을 던지다 보면은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진지하고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 뭐 사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이제 답변하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이 진짜로 이거를 하려고 하는구나. 진짜 어떤 그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걸 하는구나. 그냥 변명에 급급한 사람이 있고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그래서 다음에 더 잘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게 다르거든요. 스탠스가 다르거든요. 그냥 딱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표가 답변을 준비할 역량이 안 되는 회사들이 분명히 많아요. 분명히 있어가지고 안 하는 회사도 많고 옆에서 답변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해진 질문만 받는 이제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그나마 조금 걸을 수 있지 않나. 예. 저는 이제 비슷한 관점이고 요 관점은 있는 게 저는 토큰이야말로 주식이랑은 다르게 쓰여야 되잖아요. 주식은 이제 뭐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뭐 나이키 주식 갖고 있다고 나이키 신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코인은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기준점이 내가 이 코인을 갖고 정말 썼느냐 안 썼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파이브스타즈예요. 파이브스타즈는 제가 그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번 토큰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못 썼다고요. 그러니까 게임을 열심히 했는데 쓸 데가 없어. 그래서 안 샀어요. 만약에 그걸 쓸 수 있었으면 샀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뭔가 쓸 수 있는 코인이 있었으면 그걸 샀을 거예요. 예전에 기프토? 정말 저도 이제 막 그 기프토도 되게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샀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걸 못 썼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망한 코인은 못 써요. 못 써. 자, 또 하나 사례 드릴게요. 페이코인. 페이코인이 다들 이제 뭐 가맹점이 뭐 엄청나게 많고 300만 유저라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그 사업 축소하고 막 그러잖아요. 대표이사 사임하고. 왜냐? 페이코인을 가질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척도가 증권이랑 코인이랑은 다른 거는 증권은 못 쓰지만 코인은 쓴다. 그러면 코인을 내가 샀을 때 그걸 정말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척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이브스타즈 여기 그 텔레그램 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게임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대부분 이제 글로벌 호재만 바란단 말이죠. 글로벌 호재만 바라는 사람들은 이제 현실을 몰라요. 근데 게임을 저는 해봤잖아요. 절대 못 써요, 코인은. 그러니까 그런 괴리감을 피부로 느껴서 내가 진짜 사고 싶어, 내가 진짜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증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제 그냥 잃는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 폴리곤은 쓰이잖아요, 사람들이. 왜냐? 뭐 디앱을 만들 때 이걸 쓸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 척도를 봐야 된다. 그리고 서비스가 안 나온 상태에서 코인을 사는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정말 그 도박인 거고, 어쨌든 요새는 뭔가 앱이라도 뭐 껍데기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뭐 어떤 뭐 푸드 관련된 F&B 관련된 뭐 NFT를 갖고 있는데 저도 거기는 토큰 안 살 거예요. 왜냐? NFT는 샀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정말. 아마 리뷰하시면 그럴 거예요. 스테픈 같은 경우는 살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스테픈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뭔가 이제 행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사는데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세 조정 세력한테 당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유저들이 이미 풀이 넓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풀이 요만한 데가 이제 시세 조정에 민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카코인이 서비스가 얼마나 일반 유저가 없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한 거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코인이 이제 증권이랑은 다른 단 한 가지라고 뽑자면은 사용성이다. 증권은 사용 못하는데 코인은 사용하는데 너는 왜 코인을 사고 쓰지도 않으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저는 그걸 척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러니까 두 분이
이런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이. 음. 근데 이제 두 분의 기준도 이제 자신만의 기준인 거지 이게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뭐 제 관점에서는 저도 이제 최스님처럼 사용성을 막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이제 콕 집어서 말씀을 못 드렸던 거는 개인이 코인을 사는 이유는 다 저마다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쓰고 싶은 코인을 살 거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안 써도 돼. 그냥 진짜 주식 사듯이. 이게 증권형 코인은 아니지만 내가 이걸 증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 사용성 안 써도 돼. 하지만 이제 얘네가 로드맵으로 쫙쫙쫙쫙 뭐 한다고 하니까 되겠지 뭐.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지고 나서 들어가면 늦으니까 미리 들어가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이제 사용성을 뭐 보기가 또 어렵고 또 AMA를 잘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반면에 AMA를 안 하는 프로젝트지만 잘한 페이코인이 AMA 그렇게 잘 안 하는 뭐 망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뭐 초반에 기대를 많이 받았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뭐 라인도 그렇고 링크 체인도 그렇고 뭐 사실 AMA 뭐 그렇게 막 안 하는데 그냥 꾸준히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본인이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코인 투자를 지금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가 먼저 이 어떤 공부의 시작이지 않을까. 그걸 바탕으로 내 방향성에 맞는 조사를 좀 더 해보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저도 최스님과 같이 제 기준은 사용성입니다. 사용성 지금 쓸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네. 낮게 이제 의도로 의도? 진실성으로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 줄 논평으로 넘어가 볼까요? 피카코인 대표는 이제 그 검찰 들어가서 100만 볼트를 맞게 될 거다. 저는 이제 코인은 이제 그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당분간 사지 마라. 왜냐면 이렇게 본인이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 운이 좋아서 벌 수도 있지만 최스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도박이에요, 도박.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력이 제대로 설 때 들어가야지 그게 잃어도 이제 뭐 딱 감당이 가능한 건데 내가 판단도 없이 막 주변에서 하라니까 나도 해 뭐 이러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봐야 될지 보이지 않는다면 잠시 다른 데를 봐라. 저는 의도를 잘 읽자.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게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진짜 애초부터 그냥 사기치려고 마음 먹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들은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봐줄만 하다. 그래서 피카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저는 피카는 완전 대놓고 이제 사기. 대놓고인 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쨌건 이 사람이 어쨌건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 스펙 빡빡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식의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이제 이런 거니까 좀 그래도 전 그래서 뭐 눈물 흘리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뭐 좀 진실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물론 악어의 눈물일 수도 있지만 뭐 또 특정 코인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는데 어쨌건 뭐 진짜 이렇게 눈물 흘릴 정도면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실성이 있지 않나. 물론 악어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대놓고 하는 분들보다는 근데 저도 이거는 좀 좀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까이고 막 엄청 욕 먹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잖아요. 뭔가를 계속 추진하고 그리고 심지어 본인 월급으로 자기 코인 사고 어느 특정 그걸 한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진실성 그 정도 진실성이면 그러니까 뭐 의도와 결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의도가 좋다고 꼭 결과까지 좋다는 법은 없고 의도는 나쁘지만 결과가 좋으면 또 그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참 애매하네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트레이딩 쪽에서는 이제 또 기린 씨가 우리 셋 중에서는 제일 이제 선배님이신데 그런 분도 이제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거 보면 저는 아직 멀었다. 들어갈 때가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블로킹 309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과 또 드러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